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2월 16일 오전 11시 22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04.8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가 중요한 저항 가격대인 102K를 돌파했습니다. 일봉상 보이는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서 신고점을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위쪽에 또 다른 패턴 채널의 상단 저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가 이 저항까지도 잘 뚫고 큰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지 집중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요 뉴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 살펴보면서 비트가 신고점을 경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앞으로 예상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비트와 마찬가지로 신고점을 경신한 지난주 추천 알트에 대한 분석도 있을 예정이고, 이더리움 비롯한 개별 알트 차트 상황도 점검해볼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 노란색 네모박스 아래로 빼지 않고 잘 지키면 터치한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리면서 98K 위에 안착하면 이전 고점이 104K를 경신하는 상승 움직임 한두 번 더 나올 거라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리플레이로 돌려서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이런 데 보면은 계속 긴 꼬리를 남기고 있죠. 캔들이 12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아래 꼬리 길게 달리고 있는 거 더 확실히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래에서 매수세가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줘야 한다고 재차 상승하고 하지 못하고 그 기준으로 잡아들인 이 98K 여기 위를 안착하고 올리면서 흰색 네모박스 상단정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여기가 102K였죠. 이 저항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꽤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흘렀었습니다. 흰색 네모박스 저항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흐를 때도 98K 지지 잘 지켜주는 것이 좋고, 다시 터치하러 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98K 위에서 잘 지지받다가 저항 돌파 시도 나오면서 흰색 네모박스 저항의 하단 구간 리테스트하고 쭉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잡아드린 구간, 이런 구간, 그리고 흰색 네모박스 저항대 이런 구간 잘 보고 계시다가 여기서 매수 들어가시거나, 이때 못하셨더라도 저항 돌파 시도 나오고 여기서 리테스트 할 때 4시간 봉이니까 총 12시간 정도의 매수 진입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차근히 쭉 올라서 106.7K대에 신고점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 상승 움직임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라인 여기 102K를 뚫어줬다는 겁니다. 102K는 주봉상 피보나치 툴의 1.618 정말 중요한 구간이죠. 이 구간에 저항이 작용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냈다는 것 자체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데 있어 굉장히 고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봉상 캔들의 저점과 캔들이 마감된 캔들 몸통의 고점을 이었을 때 관찰되는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 저항을 힘있게 돌파해 주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이 진행되면서 볼륨을 보시면 거래량이 웨지 패턴이 상방으로 오를수록 거래량은 아래로 떨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캔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락하더라도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을 내리지 않은 채 잘 지지받고 올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쭉 하락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전의 음봉 거래량, 이런 음봉 거래량을 뛰어넘는 큰 양봉 거래량이 나와줘야겠습니다. 파동상 오파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보고 있는 이 채널의 상단부에 도달해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 106K대 후반에서 110K대 사이의 다이아고날 채널 상단 저항을 반드시 뚫어줘야 하겠습니다. 힘의 균형 논리로 여기가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위쪽에서도 윗꼬리를 그린 채로 캔들이 상단 위쪽에서 어느 정도 머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차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는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RSI 지표 움직임도 잘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102K를 캔들이 돌파할 때 반드시 12시간 봉이나 일봉상 RSI를 체크하시라 말씀드렸었죠. 12시간 봉 차트를 보면 11월 11일 부터 만들어 온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RSI 지표상 하락 추세를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일봉상 RSI도 하락 추세를 잘 뚫어낸 상태고요. 다만 104K
이전 고점과 비교해 봤을 때 캔들의 고점은 104K보다 106.7K로 더 올라갔지만 104K 고점 당시 RSI는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하락 추세는 뚫었지만 하락 다이버전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 RSI가 이전 바로 직전 고점의 수치를 넘어서는지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테일한 수치는 71.87, 약 72 정도 되는데요. RSI가 여기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11월 중순부터 이때부터 만들어져 온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그 확정 구간이 바로 이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RSI가 하락 추세는 돌파한 상태다. 하지만 하락 다이버전스는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 이후 상황을 주의해서 잘 지켜봐야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이아고날 채널의 이 상단은 월봉상 2017년부터 2021년도에 이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각 고점을 이은 고점 상승 추세와 겹치는 자리입니다. 월봉상 이 고점 상승 추세를 뚫어내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큰 상승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저항대를 한 번에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시간봉상으로도 월봉상 중요한 저항 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뒤인 19일이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 그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번 19일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중요한 경제 일정과 중요한 기술적 저항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9일까지는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하지만 19일 이후 혹은 해당 저항에서 나오는 조정 이후에는 재차 큰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해칭 숏에 들어가더라도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는 롱 포지션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이 뉴스 기사로 꽤 떠들썩했는데요. 비트코인 큰손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오로지 비트코인으로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업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것인데요. 항상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고 뉴스가 뜨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도대체 자금은 어디서 끌어올까요? 이들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부채를 끌어오거나 혹은 주식을 발행합니다. 금융권의 펀드, 사모펀드 등을 통해서 혹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끌어오거나 혹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가치는 함께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자산, 비트코인의 값이 오른다는 것은 이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몸값 자체가 오른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올라간 기업의 가치만큼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끌어들인 자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회사 몸값이 오르니까 또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그럼 또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 사이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이 주식의 값 자체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100 지수는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운용사, 연기금, 은행, 금융기관들이 S&P 500과 함께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거나 사서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연기금, 은행, 금융기관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직접적으로 매수하지 않아도 이들이 투자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큰 지수인 나스닥 100 지수를 사들여도 이들 투자금의 일부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할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온 자금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뭘 할까요?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럼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회사 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오르고 비트코인의 큰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겁니다. 비트가 오를 때는 괜찮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 실체도 없고 펀더멘털도 없다고 하는 비트코인은
그리고 이 비트코인 서포트에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망하는 거 아니야?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그냥 나스닥 지수에 편입시키진 않았겠죠. 이들이 믿는 것은 바로 수요 공급 불균형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입니다. 주말과 오늘 아침까지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기사들인데요. 비트코인이 공급 압박에 직면했다. 심화되고 있다. 유통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언젠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450개가 하루에 채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량은 하루에 9,000개에 달한다고 하죠. 풀 수 있는 건 450개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양은 9,000개이니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겠죠. 더군다나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찾아오고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은 비트코인의 더 큰 비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큼 비트코인의 진심인 기관이 있죠. 바로 블랙록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데이터를 보면 블랙록은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을 필두로 해서 다른 기관들도 적지 않은 양의 ETF를 매수하고 있고요. 지난주 12일과 13일에는 총 11억 달러, 하나로 1조 6천억에 육박하는 자금이 ETF로 유입되었습니다. 축적되고 있는 ETF의 흐름을 보면 아주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인덱스를 보면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금리를 많이 내렸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비트가 앞으로 크게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트가 이렇게 조정 왔다가 큰 상승을 이어나가든 혹은 다이아고날 채널 위에 안착하고 바로 상승을 이어나가든 좋은 손익비 자리에서 반드시 비트코인 매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순서로 자금 유동성 체크할 수 있는 비트 청산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캔들의 위쪽에 더 밝은 색이 많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106K 때까지 상승하면서 위쪽에 포진돼 있던 많은 물량의 숏 포지션이 청산된 걸 알 수 있고요. 아직 108.2K 정도까지는 청산시킬 수 있는 유동 물량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인데 좀 더 짧은 타임 프레임인 3일 기준으로 보면 역시 위쪽에 108K 때까지는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에 더 많은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3K 부근에 단기 유동 물량이 많이 쌓여 있고 그 아래로도 97.4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 포지션이 쌓여 있습니다. 더 짧은 타임 프레임인 48시간 기준으로 해서 봐서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더 많은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트는 청산 맵상 색이 더 밝은 부분으로 즉 유동 물량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후 비트 움직임 분석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이는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는 103K 부근에 있습니다. 103K를 내리면 102K도 있고 그 아래 다이아고날 채널의 하단 지지도 있지만 여기까지 빼지 않고 이 하늘색 선 조정 오더라도 여기까지만 빼고 재차 올라주는 게 좋겠고요. 저항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 다이아고날 채널의 상단 부근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107K부터 시작하고요. 윗꼬리는 110K까지 그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보면서 잡아둔 구간 밖으로 움직인다 싶으면 텔레그램으로 대응 관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알트 들어가기 전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먼저 체크해보면 현재 수치는 67로 알트 시즌을 알리는 기준선인 75 보다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관련한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금리 인하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을 과거 시점과 비교해둔 데이터입니다. 금리 인하 전까지 쭉 상승하던 비트 도미가 금리 인하 발표 후로 아래로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이번에도 따라간다면 금리 인하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본격적으로 빠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슈퍼트렌드 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고요. 12월부터 슈퍼트렌드 지표가 빨간색 부분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시장이 강세 모멘텀을 나타낼 때는 초록색 아웃라인과 영역을 표시해 주고요. 약세 모멘텀일 때는 빨간색 아웃라인과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2021년도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부터 하락한 후 슈퍼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하락 추세를 지속했고 이때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죠. 그런 현상이 이제 막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점에서부터 3개 연속 음봉을 내리면서 쭉 하락한 후에 슈퍼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표상 빨간색 선, 도미넌스가 61%를 넘지 않는 한 하락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표 없이 도미넌스 일봉 차트를 볼 텐데요. 현재 라이징 웨지 하단 저항을 맞고 빠졌다가 다시 반등 오고 있습니다. 비트 도미넌스 저항을 하나 잡아드리면 여기 58.7%, 비트 도미가 58.7%를 넘기지 않고 오르더라도 여기서는 저항받으면서 아래로 쭉 빠져줘야 좋겠고요. 만약에 58.7% 위에서 마감하면 좀 더 상승할 가능성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트들의 개별 차트와 비트 도미넌스 차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비트 도미넌스가 반등 와서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알트는 쭉 빠졌다가 반등 왔다가 그리고 약간 다시 빠지고 있겠죠. 그럼 바로 개별 알트 차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천 알트코인입니다. 비트 도미 보고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약간 빠지고 있는 중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움직임 나오고 있죠. 제가 이 코인 여기서 처음 잡고 47% 가까이 상승했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라색 선 빼기 쉽지 않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셨으면 27% 가까운 수익률 구간도 나왔던 코인입니다. 비트 조정 올 때 같이 빠졌고 제가 이 노란색 네모 지지 하나 더 잡아드렸죠. 아래 꼬리 달았지만 다 이 안에 들어와서 일봉 마감해줬고요. 이후에는 해당 구간에서 잘 지지받으면서 반등 오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구간이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빼기 어려웠던 지지였던 것처럼 지금은 한 번에 뚫기 어려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고점을 한 차례 더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이 노란색 지지 구간과 보라색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빠르게 보라색 구간 위에서 안착시키고 중간 저항대 뚫고 저항 마지노선까지 뚫는 움직임 나와야겠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면 좋은 손익비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잘 잡으신 거고요. 최대 12.5%, 현재 가격 기준에서라도 6%가 넘는 수익률 구간입니다. 이 코인은 이 노란색 네모박스 밑으로만 잠기지 않으면 여전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코인이고요. 이 코인이 속해 있는 섹터, AI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알트 시즌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 보면서 추가적인 지지와 저항은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천 알트코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해드렸고 하나, 둘, 셋 이렇게 3구간 잡아드렸죠. 잡아드린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쭉 올랐습니다. 바로 16% 넘게 올랐고요. 이후에 개엄빔 나오고 이 코인 힘이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말아 올리면서 바로 저항 마지노선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약간 뺐다가 잡아들었던 중간 지지 여기서 다시 잘 지지받으면서 17% 넘게 더 상승했죠. 제가 잡아들인 구간에서부터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여기 지지 마지노선 기준에서는 27%가 넘게 올랐습니다. 역시나 비트 조정 받을 때 같이 하락했고요. 제가 처음에 잡아드린 이 흰색 구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지키는 게 좋았겠지만 아래로 약간 빼는 모습 보이면서 제가 이 초록색 지지 하나 더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지지 받아줄 거라 생각했고요. 보시면 이런 데서 정확하게 반등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중간 저항 넘지 못하고 아래로 흘렀지만 이 흰색 지지 여기 정확하게 지지 받으면서 쭉 올리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현재 초록색 지지 마지노선은 뛰어넘어서 두 번째 지지, 여기 흰색 지지 잘 받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요. 이 흰색 지지와 중간 저항,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봤던 추천 1코인처럼 이 중간 저항 잘 뚫어내고 위에 안착시킨 후에 노란색 저항선, 여기 뚫으면 큰 상승 움직임 예상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인 주봉상 보시면 8월부터 정말 잘 오르고 있고요. 상승 추세 채널도 뚫었다가 저항받고 다시 안으로 흐른 상태입니다. 저는 이 코인 이번 알트 불장에서 최소 여기까지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쯤에 중요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빠질 수 있지만 여기 뚫는다면 신고점도 갱신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 기준에서 70% 가까운 상승률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코인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라고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늦지 않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후 지지와 저항 실시간 대응 정보 받기 위해서 텔레그램도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코인이죠. 주봉인데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보시면 쭉 빠졌다가 지지받고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1차 저항 뚫어내려고 하는 중인데 이 코인은 벌써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서포트 받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1월 20일부로 해임하고 게리 겐슬러의 후임으로 임명한 폴 애킨스와 연관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11월부터 280%가 넘게 오른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시간 분으로 보면 이런데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 슈퍼트렌드 지표상 초록색은 상승 모멘텀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지표의 하단에서 거의 15%가 뜬 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아침 텔레그램에 남겨드렸듯 현재 가격 기준에서 20에서 25% 정도 상승 구간 열려있는 코인입니다. 최대 30%까지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성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미국 코인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코인 저항 맞고 떨어지거나 혹은 저항 위에서 안착했을 때 매수 진입해 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이 코인은 숫자 4번과 함께 미국 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저항과 저항 이후에 나올 지지도 잡아들 예정이니 텔레그램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알트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3,450에서 3,560달러 구간 여기서 잘 지지받고 쭉 올랐고 잡아들인 4,000달러 저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VIVP 지표상으로도 이 4,000달러 부근에 중요한 가로저항 매물대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여기 뚫어내고 나면 보시다시피 위쪽 구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00달러 저항 돌파 이후에 안착하고 상승 그림 나올 때 이더리움 차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다음 저항은 제가 오늘 텔레그램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빠지더라도 여기 3,750달러 이 부분에서는 지지 받아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후에 상황 보면서 그리고 캔들 움직임이나 힘 보면서 위쪽 저항 남겨드릴 때 지지도 같이 정리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플 보겠습니다. 업비트 4시간 봉이고요. VIBP 지표랑 같이 켜서 보고 있는데 보시면 아래쪽에 매물 지지를 잘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3,600원 이 라인만 잘 돌파해주면 다시 3,800원에 도전하러 갈 것으로 보이고요. 리플은 12월 안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안에 3,800원을 반드시 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800원 못 넘는다는 거는 상승 모멘텀이 많이 약해졌다는 소린데 지금 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의 취임과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 그런 큰 이벤트들이 남아있고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코인이 저는 리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게리 겐슬러 때문에 발목 잡혀서 크게 상승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월 20일이 리플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1월 20일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12월에 이 3,800원을 뚫어줘야 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장대양봉으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12월 안에는 3,800원 위로 올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800원 이후의 저항과 만약 넘지 못했을 때 아래 지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3,800원 뚫으면 어디까지 갈 것 같다 라는 관점을 텔레그램에는 이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도지 보겠습니다. 도지도 제가 뭐 이런데 계속 다 잡아드렸던 세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여기 지금 이 세 구간 안에서 움직이다가 뚫고 올랐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쭉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쭉 올랐다가 또 빠지고 지금 이 구간 안에서 크게 상승할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흐름 보면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최대 33%가 넘는 수익률 구간이었었죠. 이 흰색 네모박스 뚫지 못하고 비트 조정받을 때 같이 빠졌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이 570원 이 라인은 계속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노란색 네모박스 여기 빠질 때 제가 여기 지지해줘야 저점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빼면서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항 뚫지 못했고요. 이 부근에서 한번 실패하고 여기서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하면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잘 올라서 이번에는 이 흰색 네모 박스 구간 여기도 계속 실패했었죠. 계속 뚫기 어려웠던 구간입니다. 여기 잘 뚫어주고 크게 상승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상황 보면서 중간 저항이나 혹은 570원 아래로 빠졌을 때 지지 등은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도 VIP 지표상 보면 가로 매물대 저항에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을 잘 뚫어주는 게 1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봉크 보겠습니다. 역시 잡아둔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쭉 빠질 때 추가로 잡아드린 이 지지 1, 2, 3차로 나눴을 때 지금은 1차 안으로 빠져서 2차에서 지지받고 있고요.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여기 마지노 지지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봉크도 VAR, VP 지표를 켜보면 지금 가로 매물대 저항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 위에 안착하더라도 지금 이 노란색 여기 안까지 가는데 적지 않은 매물 저항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후 상황을 잘 봐야 할 듯 하네요. 하락 추세 채널 그려보면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 짧은 하락 추세죠. 이런 하락 추세를 지금 벗어나려는 이 상단 경계선에 와 있는 걸로 보이고 이 초록색 저항과 채널의 상단 저항이 지금 여기가 이제 겹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여기를 힘있게 잘 뚫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상황은 보면서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텔라 루멘 차트입니다. 업비트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여기 위쪽에도 잡아드리고 이런 데서 잘 받고 올렸는데 역시나 개연빔 그리고 비트 조정받으면서 같이 쭉 빠졌고요. 그때 제가 빠질 때 여기 노란색 구간 잡아드렸죠. 550원에서 553원 여기 잘 지키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처음에 잡아드렸던 이 지지 구간 흰색 라인 여기 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이전에 영상 찍을 때부터 계속 시도하고 있었는데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 고점, 여기 고점이 645원입니다. 645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주면 더 상황이 더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스텔라 루멘도 대표적인 미국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텔라 루멘도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전 고점인 645원 윗꼬리 그리더라도 위쪽까지 칠 수 있는지 힘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쪽까지 윗꼬리가 나올 수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여전히 아래 잡아둔 550원을 현재 기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페 역시 이런 중간 지지들 잘 지지받고 여기 저항까지 잘 올랐죠. 56% 넘게 올랐는데 비트 조정 올 때 같이 하락했지만 21830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계속 이 노란색 제가 이거 여기서 잡아드릴 때 저항 마지노선으로 잡아드렸던 선이에요. 지금 약간 선이 좀 조정이 됐을 텐데 제가 초반에 여기서 잡아드렸던 저항 마지노선입니다. 아직 여기 완벽하게 넘어주지 못했고 여기쯤 있는데 중요한 가로 매물대에 걸쳐 있고요. 위쪽에는 또 제가 잡아드린 노란색 구간과 VIP 비상 가로 매물대가 겹치고 있네요. 지금 중간지대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페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구간 잘 넘겨줘야겠고 여기 위에는 제가 따로 저항을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위쪽에 저항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지지는 지금 이 저점 여기가 소점 빼고 22585거든요. 22585 여기 아래를 내리지 않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겠습니다. 내린다 하더라도 뭐 미리 잡아드리는 흰색 구간 지지 역할 해주겠지만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자면 이런 구간에서 받아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내리지 않은 채로 계속 이렇게 올려가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인 상황은 보면서 텔레그램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 보겠습니다. 업비트 4시간 봉이고요. 솔라나도 제가 저 아래에서부터 잡아드렸는데 그때 당시 잡아드릴 때는 이 흰색 선 31만 4천원이 저항선이었습니다. 저항 잘 뚫고 쭉 장대 양봉으로 올려서 위쪽 네모박스 이 저항으로 하나 더 잡아드렸었고 여기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약 17% 넘게 올렸지만 더 상승하지 못하고 쭉 빠졌고, 그래도 이 31만 4천 원에서 잘 지지받아줬죠. 그리고 정확히 여기서 저항대 도전하러 가나 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아래로 흘렀습니다. 솔라나는 이때부터는 상승 모멘텀이, 그러니까 힘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냐면 저점도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고점도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 8, 9월, 올 11월부터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쭉 상승해오던 흐름을 지금 조정 중에 있다고 보이고요. 이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 단기 조정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은 하락 추세 채널을 그려봤을 때 이런 상단 구간 있죠? 채널의 상단 저항 구간. 지금도 뚫어내려고 시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못 뚫으면 다시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31만 4천 원에서 잘 지지받았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잘 안착시키고 하락 추세를 한 번에 이 흰색 네모박스 저항을 뚫어가지 않더라도 일단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쭉 오르는 그런 흐름 기대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아래로 쭉 빠지면 31만 4천 원을 지키는 게 좋지만 더 아래로 빠지면 하락 추세 채널 하단인 28만 원 부근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올려주는 것이 좋겠고, 솔라나도 오늘 지금 바로 채널을 돌파해주면 좋겠지만 하락 채널 돌파하지 못한 채로 아래로 빠진다면 이 28만 원 가기 전에 중간 지지대 어디에 있는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남겨드리는 지지와 저항 실시간 대응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추천해드린 알트코인은 텔레그램이 아니라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알트 혹은 숫자 4번과 미국이라고 남겨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16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